저려광님은 파이어족이 그 목표신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럼 하시고 있는 글로벌셀러나 유튜버 이런 것도 나중에는 그러니까 약간 취미로 하는 그런 느낌의 네. 그러면은 그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과정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예, 생각해 놓은 게 있고요. 일단은 음. 자신만의 순자산 목표를 세워야 된다. 어. 그게 중요한 게 저는 2024년 9월 1일 음. 순자산 17억 원으로 파이어족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놨어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전 좀 파이어족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작년, 한 재작년부터 파이어족이 되게 키워드가 강해졌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콘텐츠로 하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저는 파이어족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안타까운 게 과거의 욜로 같은 느낌이에요. 욜로가 원래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좀 나쁜 뜻으로 변질됐는데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자는 게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소비를 해야 된다. 즐기자. 예, 현재를 즐기자. 현재를 즐기자도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냥 현재 소비 많이 하고 행복하면 장땡이다. 이상하게 변질됐는데 파이어족도 좀 지금 아쉬운 게 어쩔 수 없죠. 뭐 컨텐츠에서는 어쩔 수 없죠. 어그를 끌어야 되니까 그냥 파이어족이 돈 벌어서 빨리 퇴사하는 사람 그렇게 비춰져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파이어족을 꿈꾼다는데 파이어족은 사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삶의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왜 파이어족을 생각했냐면 제가 인생을 왜 사는지 거기서부터 물음표로 시작했거든요. 웅달님은 뭐 인생을 사는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인생 사는 목표 뭐 거대한 꿈은 있는데 좀 말하기가 좀 너무 아직은 너무 제가 작아서 네. 네. 근데 보통 결국에는 그 과정들을 공통 분모로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 저한테 질문을 해왔죠.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나는 과연 100억 부자, 1000억 부자가 되면 행복할지라고 물음표를 던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50억, 100억 그 정도까지 수준은 필요 없고 실제로 버킷리스트도 한번 작성해봤어요. 네. 와이프랑 같이 작성해봤는데 그 당시 작성했을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세계 일주였거든요. 그 나머지는 거의 소소한 거예요. 가족하고 시간 보내기, 뭐 하루 종일 책만 읽기, 뭐 국내 여행하기. 그게 돈 많이 드는 것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삶의 가치관, 우리 가족의 가치관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나서 나는 파이어족이 돼야겠다. 그리고 순자산 17억 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7억 원은 깔고 왔는 돈. 집. 네, 집 깔고 왔는 돈 정도 생각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수도권이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어간 지가 언젠데 7억 원 얘기하는데 7억 원은 꼭 자가로 살 필요는 없거든요. 네, 전월세로 살고 또 딴 데 투자 돌릴 수도 있는 거고 7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10억 원은 이제 투자 수익으로 보고 또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죠. 뭐 유튜브나 아니면 취미생활 그런 걸로 돈도 벌 수 있으니까 17억 원은 저희 가족한테 충분하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가족이 한 달에 얼마나 들지. 저희는 좀 여유롭게 쓴다고 해서 한 달에 60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10억 원에서 3% 정도 수익을 해서 한 달에 3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은 저랑 와이프가 조금씩 뭐 작은 일을 한다거나 아예 일을 안 하고 사는 건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 다 경제학자 이루신 분들도 소일거리를 하거나 아니면 더 도전적인 일 많이 하시면서 오히려 돈 더 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은 나랑 와이프가 300만 원은 저랑 와이프가 좀 소일거리라든가 지금처럼 유튜브나 책을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해서 파이어족을 계획을 했습니다. 뭐 10억에 3%면 이게 지금 3천만 원이잖아요. 예. 3%는 뭐 주식에도 배당주만 예. 넣어도 엄청 많고 뭐 5%, 6%도 있으니까 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엄청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3천인데 600 정도 잡으면 7,200 뭐 7천이라고 했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는 소유해서 둘이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집은 7억 네. 정도로 이제 잡고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자녀를 좀 뭐 이렇게 크면 지금 몇 살이에요 혹시? 지금은 3살인데 20개월 됐고요. 너무 귀엽겠다. 그 3살 애가 이제 예를 들어 초중고 가면 뭐 이렇게 학원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교육시킬 수도 있고 네. 예체능 한다고 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네. 거고 이런 건 혹시 안 생각해봤어요? 그것도 생각해봤죠. 어. 근데 일단 와이프랑 저랑 음.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비슷한 게 음. 의미 없는데 좀 돈을 쓰지 말자. 네. 왜냐면 저도 지금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고 음. 와이프한테 이걸 사회적 알람이라고 하는데 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6살 때는 피아노 학원 다녀야 돼. 뭐 5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녀야 돼. 뭐 9살 때부터는 수학 학원 다니고 고등학교 때 계속 학원 다녀야 돼. 저는 그 사회적 알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랑 저랑 굳이 얘가 관심이 없다는데 그런데 강제로 보내지 말자. 어차피 저는 이제 공부로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떻게 경험했어요? 그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있고 아. 이걸로 퇴사를 했잖아요. 공부만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교육 그런 거. 네, 그 사교육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근데 만약 예체능 같은 거 한다, 그때는 지원을 해줘야죠. 네. 그럼 그때는 뭐 조금 뭐 한 1, 2억 더 벌어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근데 너무 이제 숫자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네. 그리고 이미 지금 한 20억의 그래도 순자산이 뭐 10몇 억까지는 올라오셨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네. 와 근데 2024년이면 불과 2년 남았네요. 네. 2년 반? 9월. 네. 9월이에요 이건 또. 2021년 9월에 설정했어요. 그 3년 후에. 네. 야, 근데 뭐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거 1, 2년 늦춰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젊고, 90년대생 지금 밀레니얼이신데, 밀레니얼 세대신데. 그리고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하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순자산이 예를 들면 10억이 있다 하면 순자산을 갖고 까먹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자녀가 결혼하거나 하면 지원 안 해줄 거냐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결국 자산 가치는 올라갈 그렇죠. 수밖에 없고 또 저도 돈을 벌고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이 되고 나면 마음이 더 편해져가지고 더 도전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수익 창출이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죠. 그렇죠.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파이어족이 전 핵심이 현재냐 미래냐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좀 포기하자 극단적인 절약도 하고 난 좀 어느 정도 하겠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양보한 사람들이 전 파이어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이어족에 대한 개념이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절야왕님하고 또 그 미디어에서 말하는 네. 그 You have only once, you live only once 그 욜로족이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이어가 진짜 내가 빨리 은퇴해서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네, 맞아요. 정말 하고 싶고 소중한 거 거기에 시간을 더 투여하고 맞아요. 싶은 저는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즐거워서 구독자님들이 댓글 주실 때도 너무 좋고 제 채널 보고 인사이트 얻어가지고 좀 많이 삶이 변화했다. 근데 그런 댓글 보면 너무 행복해요. 뭐 소위 말해서 떡상할 때도 행복한데 떡상할 때 행복은 그냥 머릿속에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건데 구독자님들이 그런 댓글 주면 머릿속에 있다가 이제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좀 그게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은 자기가 원하는 일, 좀 주체적으로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에서는 미래죠. 그 삶이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더 집중해야 될 부분 집중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게 저는 그게 파이어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퇴 기간까지 네. 이제 한 2년 반, 3년 이렇게 남으셨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는 이제 그 글로벌셀러하고 또 그 유튜브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모으시면서 좀 어떻게 재테크를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네. 아파트는 아니죠? 아파트도? 아파트. 예. 아파트로? 예.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수도권인가요? 아니면 지방?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는데. 지금은 좀 지방 쪽을 지금 현재 좀 계속 보고 있는 지역은 지방이죠. 수도권 아니고. 수도권 좀 갭도 많이 올라가죠. 차이도 많이 나고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지방에는 좀 더러운 지역도 많이 보이거든요. 전문가분들이 차별화 장세라고 지방에는 오르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하락장도 하락장에서 돈 버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저도 KB 시계열 분석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서울 수도권은 작살났는데 지방은 오히려 오른 적도 부산도 있거든요.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올랐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보면 하락장에서도 수도권은 하락장이라고 해도 오르는 지역은 오른다.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 보면서 잘 판단해서 해야죠. 부동산 쪽으로 네. 다른 자산보다는 저 공부가 더 필요하겠네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도 하시면서 3년 후에 꼭 파이어 쪽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좋겠고 그때는 또 뭐 기념으로 한번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실제 인증 영상 하나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전에 또 출연하셔도 좋고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영왕님 끝으로 네, 뭐 혹시 강조해 주실 말씀 있으실지. 예. 예. 저 웅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 네. 게 혹시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삶을 꿈꾸시나요? 영화의 주인공 그게 지금 딱 대답을 들었을 때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보통 2030들은 네.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삶을 많이 꿈꾸거든요. 저도 좀 그런 면도 있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그런 면도 있거든요. 왜 영화 속 주인공 보면 멋있고 예쁘잖아요. 근데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만 살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만들어진 영화, 소위 대박난 영화들 보면 그 안에 주인공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힘들었던 일, 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즐거웠던 일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모든 게 엮여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을 보면 저도 과거에는 마찬가지였지만 현재 힘들면 포기해요. 나중에 그게 쌓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 단계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화 속 주인공을 보면 그 과정들을 다 시련들을 이겨내거든요. 야, 아까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대로 안 살고 있는 거네요. 예. 야, 엄청난 통찰인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님들은 결국에는 저는 제가 뭐 잘났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현재 힘들어도 그걸 딛고 일어난 분들이 성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성장곡선 중에 제이커브라고 있잖아요. 제이커브라고 있는데 제이 중에서도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에 여기가 데스밸리라고 하고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거쳐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내려와서 여기서 머물다가 다시 백하고 다시 시도했다가 백하고 그 계곡을 지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리 꿈꾸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했던 것처럼 좀 시련이 조금 있어도 참고 이겨내고 좀 그 날들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어디서 본 건지는 기억이 안 나요. 결국엔 현재 힘들잖아요. 우리들 전부 2030 M4 세대 다 힘든데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야 무지개가 뜬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포기하지 않고 결국 실행력과 꾸준함, 인내 그게 있어야 이걸 되게 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5년 만에 한 6년 만에 이루셨잖아요. 네. 퇴사까지는. 그리고 한 5년 만에 20억 이루시고 한 5년 정도 한번 인내하고 꾸준해 보면 어떨까? 정량적으로 이제 목표를 한 5년 정도 잡으면 어떨까? 저는 5년도 너무 길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4년 동안 1억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로 돌아가면 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1억을 모을 필요도 없거든요.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모을 필요도 없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1년에 3천만 원 모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2년 정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1, 2년 동안 종잣돈을 모으는데 모으기만 하지 말고 저는 과거에 모으기만 해서 지금은 후회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투자 공부를 하고 1, 2년 동안 솔직히 제대로 공부하면 어느 정도 투자 마인드도 생기고 지식도 많이 생긴다고 봐요. 근데 그 2, 3천 모은 거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 결실이 있잖아요. 좀 자산 가치가 오르고 하면 재밌어요. 그럼 그때부터 종잣돈 모으는 것도 더 재밌고 투자 공부도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5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좀
절약을 하면서 투자 공부도 병행을 하면 그 기간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 인내의 기간이 5년이 아니라 뭐 4년,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최소한 1, 2년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요. 1, 2년 무조건 필요하고. 예. 정량적으로 또 그렇게 기간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다가 또 힘들고 이럴 때 저렴한 TV 가서 또 계속 메시지 주시니까 네. 또 들으면서 또 동기부여 되시면 2년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렴왕님 오늘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월급쟁이에서 이렇게 독립했다를 쓰신 절야광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